이따 얘기해줄게. 자, 189페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가 아니라 정식이다. 연립방정식 한 번만 정리하고. 자, 맨 처음에 우리 사실 뭐 있는 대로 다 써볼까요? 1차랑 1차 연립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서도 1차 얘네 자체끼리 뭐 더하고 빼고 하시면은 가강법이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크게 추가적으로 배울 만한 다룰 만한 게 없겠지. 그 다음에 1차랑 2차 초의 연립방정식은 이 1차라는 관계식 얘가 한 문자로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를 정리해서 이쪽에다가 대입한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랑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총 정리를 해갖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는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인수분해 이렇게 써볼게. 인수분해 되는 꼴은 0는 0 인수분해는 0꼴 하냐 안 하냐인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런 꼴이 있으면 인수분해 하시고 앞쪽이 0이 되거나 뒤쪽이 0이 된다는 걸로부터 대입하고 결국에는 지금 이 위쪽에 이 방향을 여러 번 적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럼 얘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봤던 방법이 이창을 동시에 모두 소거할 수 있는가 지금은 다시 한번 비슷한 거니까 이창 모두 소거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이게 안 되면 좋아 숫자 소거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밑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개로 다루는 게 지금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별도로 기억하셔야 된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게. 대칭식. 일단 대칭식의 정의 자체는 우리 문자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식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 문자 2개짜리 대칭식도 있고요. 문자 3개짜리 대칭식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문자 2개짜리 대칭식이어서 이 앞에 수식어를 좀 달아볼게. 문자 2개짜리 문자 2개짜리의 대칭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문자 2개는 x, y가 나올 수도 있고 a, b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밀한 증명은 하지 않을 거지만 얘 자체가 이제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식이 바뀌지 않을 때, 변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하고 이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해. 이 대칭식은 x 더하기 y 이 대칭식의 기본 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x, y 이 각각도 지금 다 대칭식인 거지. 이거 x, y 자리 바꿔도 그대로 x, y, x 더하기 y인 거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그대로 y 곱하기 x나 x 곱하기 y랑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대칭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식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대칭식이 나와도 반드시 이 2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루는 아이디어가 될 거야. 얘를 기본 요소라고 기본적인 로 표현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걸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지만 지금 증명 과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그냥 기억할게요. x 더하기 y랑 x, y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a라고 표현하고요. 뭐 책에는 u, v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나는 그냥 a라고 할게요. x
더하기 y를 a라고 표현을 하고 치환을 얘기하는 거죠. 치환. 그 다음에 x, y 이 자체를 b로 치환을 해서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대칭식을 a와 b에 관한 식으로 바꿔낸다면 식이 당연히 더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 두 개짜리를 간단한 문자 a로 바꿨고 얘는 항이 하나긴 하지만 곱해져 있는 형태를 b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더 단순해지고 우리가 난이도적인 면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아이디어인 거지.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제로 밑에 있는 거 두 개 풀어볼 건데 일단은 제일 가장 기본형을 한번 나눠볼게요. 기본형.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사실 이미 다뤄봤어요.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3이고 x, y가 2다. 이 대칭식의 기본 요소 두 개로 연립이 이루어져 있는 이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 때부터 우리가 계속 다뤘던 거고 그때는 내가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풀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합이 나와 있고요, 곱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물론 얘는 너무 간단한 꼴이기 때문에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고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 나가셔도 x, y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합과 곱이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 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문자는 아무거나 삼으시면 되겠죠. 내가 그냥 t라고 나올게요.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최고차항계수 1로 만들어주면 그 반대로 된 게 1차항의 계수고요. 상수항은 그대로 곱을 갖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이놈의 두 근이 x랑 y가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우리는 t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지금 바로 가능하게 될 거니까 t-1, t-2는 0으로 정리하고 t 값이 1, 2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x, y가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x가 1이고 y가 2인 것도 되는 거고 반대로 x가 2라고 생각하고 y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다 써주세요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두 개 다 써줘야 되겠죠. x가 1이고요 y가 2다. 얘랑 x가 2고 y가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다 써주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봐봐.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이 연립방정식이 똑같은 형태를 유지한단 말이지. 그러면 해도 당연히 x가 1이고 y가 2인 게 하나의 해로 등장했으면 이 숫자 자리 바꾼 것도 반드시 해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도 이제 성질이 있는 거지. 우리가 x는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y는 베타. 물론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이 같다면 자리 바꾼 것도 그냥 똑같은 애이기 때문에 뭐 개수가 두 배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정리를 성질을 정리해보면 이놈이 테라면 당연히 우리는 자리를 바꾼 x는 베타, x는 알파, 얘도 반드시 a다. 이런 얘기를 줄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다뤄봤고, 그 다음에 대칭식의 이 대칭식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해는 반드시 이렇게 짝지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해는 짝수개의 순서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1이라면 한 번만 쓰고 지워볼게. 우리가 x는 1, y는 1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자리 바꾼 것 자체가 그냥 얘네이기 때문에 뭐 개수, 해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고요.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너희들은 이 아이디어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들 보니까 이거 해보자. 얘가 아이디어인 거고요.
거기 189쪽에 밑에 있는 것도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가장 기본형을 한번 다뤄봤어요. 가장 기본형. 그 다음에 얘에서 살짝 바뀌어 응용되어 있는 형태들은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x 더하기 y는 3이다.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너무 간단하긴 하지. 그래서 5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너희들이 얘조차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바꿔서 집어넣고 x 먼저 더하고 순차적으로 y 구해도 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너희들이 얘도 대칭식이고요, 얘도 대칭식이다. x, y 자리 바꿔도 똑같고 자리 바꿔도 똑같다. 그게 만약에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대칭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나요? x 더하기 y를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해놓고요. x, y를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식은 그냥 a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두 번째 식은 반드시 이거 두 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건 증명하지 않겠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 a제곱을 마이너스 2b인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b가 5다로 정리가 되면서 a가 3 나왔으니까 바로 b가 2가 나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2다. 이렇게 해가 결정이 됐으니까 얘 원래 a, b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바꿔보면 a가 x 더하기 3이었어. x 더하기 y였어.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x, y가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다시 아까처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똑같이 얘는 두 개가 나오게 되는 똑같은 예시. 내가 본의 아니게 들었던 예시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요.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정답을 뽑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얘보다 훨씬 더 시험이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고, 그래서 한 김에 우리 평균차에 있는 것까지 한 번만 더 볼게. 111페이지 같이 펴놓으라고 했으니까 111페이지에 521번 같은 거 하나만 더 보면 이 대칭식과 관련돼서는 오플릭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521번 한번 볼게요. 521번. 감사합니다. 자, 521번 보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얘가 19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y 더하기 xy의 제곱 얘가 84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항상 x랑 y를 자리를 바꿨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라면 대칭식이에요. 지금 이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식 자체가 물론 이 19를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했을 때 대칭식인 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어차피 숫자에는 지금 x나 y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x, y 자리 바꿔도 숫자는 당연히 그대로가 되겠지. 얘네 자리 바꾸면 yx 더하기 y 더하기 x 그대로인 거 맞고요. y제곱 x, yx제곱 뭐 자리 바꾼 거니까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대칭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 x 더하기 y를 a, x, y를 b, 이 a랑 b로 두는 건 내 마음이고 너희들은 뭐 u, v라고 놓든 문제에서 쓰이지 않은 문자 아무거나 두 개로 바꿔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b고요 a니까 첫 번째 식은 그냥 a 더하기 b가 19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는 또 xy가 공통인수인 거니까 xy로 보면 x 더하기 y가 되면서 결국에는 밑에는 a, b가 84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요걸 풀어내라 얘기인 거고,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위쪽에 있는 건 그래도 꽤나 복잡하게 생겼지만 내가 a는 b로 치환을 하면서 바꿔 써봤을 때 이 밑에 식은 이 위에 원래 주어져 있던 식보다 압도적으로 간단해 보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뭐 합과
방법이 나왔으니까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문자 t에 대한 여기다 써보자. t를 설정하시고요. 얘는 지금 대칭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 형태 요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9t 더하기 84는 0이다라고 방정식 만들어주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끈이 a랑 b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12, 7. 7네요. 그래서 t는 t-12에 t-7 얘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해를 두 개를 찾은 거지. a랑 b 얘가 12고 얘가 7이다. 요거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있다고 했어요. 뭐가 a고 뭐가 b인지 지금 x랑 y의 값을 다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자리 바꾼 것도 당연히 유의미한 정보가 되겠지. 얘는 a는 7, b는 12. 요것도 당연히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보면 얘 자체가 얘기하는 게 a가 x 더하기 y였고 얘가 12고요. 그 다음에 b가 x, y고 얘가 7이라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역치환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x 더하기 y가 7이고 x, y가 12라는 얘기인 거니까 사실상 우리 어차피 a랑 b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 바꾼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하나 두고 이거 x랑 y 자리 바꾼 것들 그거를 다 추가적으로 해로 써주시면 여기 있는 것들도 그냥 한 번에 다 얘기할 수가 있기는 하지. 한번 지금 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본 거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이것도 또다시 2차 방정식 작성해도 되고 이제는 지금 뻔한 과정인 거니까 그냥 마무리 한번 안 되나?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자연수나 정수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자연수 x, y만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7은 0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직접 근해 공식으로 x, y를 구해봐도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연수 x, y라고 했었지.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도 되고요. 얘는 지금 너무 뻔하게 3하고 4가 보이는 거니까 그냥 우리 정답은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x가 3, y가 4 요거 하나가 나올 거고 또 하나 x가 4, y가 4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x, y 순서쌍은 두 개가 나오게 되겠다. 근데 요구하는 정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니까 29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대칭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칭식이 나오면 우리 반드시 이 방법을 떠올려야 된다. 이건 아니야.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도 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실전에서 만약에 이 대칭식이 나온다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어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대칭식이 나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마음이 좀 편할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래요. 너희들이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차피 지금 따져가야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 이런 것들, 이런 가이드맵을 딱 달고 그 와중에 대칭식이라는 게 특별하게 따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딱 봤을 때 식이 어떤 경우, 어떤 방법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연립방정식인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 521번 같은 걸 딱 봤을 때 자,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521번 문제가 딱 나왔어. 시험 문제 한 7번, 8번쯤에. 그럼 이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방정식이구나. x 더하기 y를 a, x, y를 b로 두면 식이 훨씬 간결해지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훨씬 쉬워지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연립방정식 내용들은 그래서 다 했는데 여기 우리 오늘은 좀 문제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문제 뒤에 거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들 524번 한번 봅시다. 524번. 갔다 오세요. 524번. 사연 갔다 오면서 너의 그 아름다운 미모 같다. 524번. 경험치를 조금 쌓아봅시다. 이제 연립방정식의 틀 자체는 공부를 다 했으니까 얘를 보시면 EX 더하기 Y라고 나와있어요. 집중하자. EX 더하기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일단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연립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나와있고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뉘앙스를 판단해 봤을 때 주인공은 누구지? 태연아, 이 연립방정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문자. 누가 주인공인 거야? K가 주인공이 아니고 연립방정식 답이 X랑 Y가 주인공인 거예요. X랑 Y에 대한 지금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문자 K가 이 미지수 K나 A나 B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X랑 Y에 집중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일단은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X랑 Y가 뭐 K를 가지고 어떤 표현이 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연립방정식인 건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에가 1차 관계식이지, 밑에는 2차 관계식이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도구로 삼으면 되겠구나. 얘는 y는으로 정리해보면 1-2x라는 거니까 1-2x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식. 그리고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x랑 y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K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X랑 Y가 주인공이고요.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인 거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배웠던 방법들을 그대로 풀어내야 돼요. Y가 1-2X다라는 걸 집어넣어 보면 1번 관계식을 2번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1-2x가 되겠지. y가 1-2x니까. 그 다음에 1-2x의 또다시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이제 얘 전개하고 넘겨서 한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완벽하게 좀 써볼게. 자, 2차는 4x제곱에 x제곱이 있으니까 5x제곱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1차, 5x제곱 아니다. 한 거 있네.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4x제곱이니까 4, 6, 4, 2, 3, 3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이 어디서 나올지를 한번 보면, 여기 1x 있고 여기 전개식에서 마이너스 4x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에서 없고 여기에서 없고 여기에 1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넘길 거니까 얘가 지금 상수항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1에다가 1 더하니까요 2 더하기 k, 얘가 상수항이 되면서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물론 이제 근해 공식을 써서 x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쓸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식을 써내려 간다고 해도 걔를 다시 어딘가에 집어넣어서 대응하는 y값을 구한다고 해도 x랑 y에는 k가 껴져 있는 복잡한 식이 있을 거니까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놈이 실근을 갖도록
같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어. 근데 잘 봐봐. 우리 x랑 y, x도 실수고요, y도 실수인 해가 등장하도록 이 k 값을 설정해봐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x랑 y는 이렇게 1차 관계식으로 엮여 있어. 그럼 x가 실수이면 당연히 y도 자동으로 실수가 되는 거고, x가 허수가 나온다면 y도 당연히 같이 허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요 놈에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서 x값이 실수가 되기만 하면 y도 자동으로 세트로 실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 우리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근의 종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판별식으로 귀결되는 거니까요. 예, 판별식 써보면 9 2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우리 4 곱하기 3 12로 한 번에 써놓고 c가 지금 2 플러스 k가 되는 상태인 거지. 얘의 부호가 어때야 돼? 지우야? 얘가 실근을 갖는데 판별식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해야 돼요? 그쵸. 간다야 되죠.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가 없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x가 이 중근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중간고사 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러면 이 정리하면 이제 k에 대한 단서를 좀 적어봐야 되는 거니까 9-24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12k 맞지?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넘기고 1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4분의 5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4분의 5 이하인 정수 k 최대치는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5니까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 흐름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갈게. 우리 당연히 연립방정식 x랑 y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미지수 a, b, k 이런 것들이 낑겨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연립방정식의 주인공은 x, y이기 때문에 x, y에 초점을 두고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로 입혀놨으면 그 조건이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가를 중간에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x랑 y가 지금 x가 실수이면 y도 자동으로 실수다라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524번 같은 문제 잘 보시고 위에 523번도 마찬가지 a라는 문자가 나와 있지만 결국 실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a는 주인공이 아닌 거야. 숫자인 거지. 그래서 x, y 집중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526번 한번 볼게요. 526번. 그리고 당연히 소연아, 우리 쌤이랑 같이 푸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집에 가서 오늘 숙제할 때? 당연하죠. 쌤이랑 같이 푸는 것도 너희들이 서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야. 그다음에 연립방정식 해볼게요. 그다음에 x 더하기 y, x 더하기 2, 그다음에 y 더하기 2. 얘가 지금 k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y 마이너스 3. 얘도 k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오직 한 쌍의 실근을 갖는다. 한 쌍의 실근. x가 실수, y가 실수. 이렇게 한 쌍의 해가 있다. 그럴 때 k, 알파, 베타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태연아,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x랑 y예요. 뭐 가지고 알 수 있어? 이게 x랑 y에 대한 연립방 정식입니다라고 안 나와 있잖아. 간접적으로 주인공이 x랑 y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해주고 있어요? 뒤쪽에 한 쌍의 실근 x가 얼마, y가 얼마. 그러니까 이 연립방 정식의 주인공은 x랑 y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야. a랑 b랑 뭐 알파랑 베타랑 k는 내가 구해 나가야 되는 숫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립방 정식을 갔을 때 적용해보자. 하나 풀리나? 아니야. 유리마, 어떤 방법으로 x랑 y를 구해나가나요? 어떤 방법? 이거 일단 몇 차야? 둘 다. 여기 뭐 인수분해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전기에 보면 x, y 이런 거 있으니까 2차지. 위에 것도 2차고 아래 것도 2차야. 그러면 이제 왼쪽 내가 써놨죠.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존재하는가? 없으면 밑으로 가서 이것 중에 하나를 뭐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x, y를 없애는 방법. 그치? 그렇죠. x, y를 없애는 방법. 좋아요. x, y를 없애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지금 얘를 전개해 보면 x, 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4. 그 다음에 얘 k까지 넘겨볼게.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식은 x, y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9 마이너스 k 얘도 0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서 주인공은 xy, 문자는 xy인 건데 우리가 이 창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경우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k를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지. k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지금 k를 안고 가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빼서 이 창을 다 날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럼 나 빼볼게. 그래서 어디 빼는 게 나을까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이 개수들이 다 양수로 되니까 조금 더 간단해지겠구나. 빼주시면 5x 여기서 이거 빼면 없어지고요. 빼기 하면 5x 2y 빼기 3y니까 플러스 5y 그 다음에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고 아주 감사하게도 k까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0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1차 관계식을 얻어냈어요.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y는 넘기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즉,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위쪽에다가 집어넣고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 x는 알파고 y는 베타를 갖는다. 그리고 오직 한 쌍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직 한 쌍이다. 자, 여기 선택지가 있어요. 이제 이 1번과 2번을 버무린 3번 관계식이라고 해보면 요놈하고 엮어서 마무리해도 되고 이놈하고 이 밑에 거를 엮어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해서 결론은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할 건데 뭐가 더 간단해 보이냐 뭐 그런 난이도 차이는 없어 보이니까 제가 요거를 이 1번과 버무려 볼게요. 한번. 자, 우리 여기 3번이라고 하고요. 다음 거 3번이라고 하고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3번을 좀 버무려 보시면 자, 어떻게 될까요? 3번을 내가 1번에다가 반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는 그대로 될 거야. x 더하기 2. 그 다음에 y 더하기인데 y를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얘 마이너스 k가 0이 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좀 불편하니까 요거 식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도 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6에 마이너스 k니까 6 마이너스 k는 0이어서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것 음수이고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마이너스 그래서 양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이제 x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K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K를 가지고 표현된 어떤 해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K 값을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오직 한 쌍이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럼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면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순서쌍 자체가 두 쌍이 나오겠지. 근데 오직 한 쌍이 나온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적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1에다가 1 마이너스 4K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비지고 마이너스 4이 있으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K는 4분의 25가 되는 거고 그때 그럼 이제 K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X 값도 숫자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완전 제곱식이 이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었다라는 거잖아. 얘였다는 얘기잖아. 우리 2차함과 1차함 가지고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아니까 x-2분의 1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2분의 1이었고요. 얘를 지금 알파라고 부른 거지. 얘가 알파였구나.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인 거니까 이때 대응하는 y값도 2분의 1이고 이 문제에서 얘를 베타라고 부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2분의 1, K는 4분의 25가 되면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면은 16분의 25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계산 영역이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지. 여기서도 왜 갑자기 판별식으로 갔는지 X랑 Y에 집중하다가 K 값을 특정 짓기 위한 정도를 반영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Y에 집중해서 구해 나가다가 이제 K 값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결과인 거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926번까지도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조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X, Y가 주인공이다. 문자가 더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야 돼. 풀어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31번부터 이제 부정방정식 나오는데 이거 완술의 부정방정식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 특별한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에 또 부정방정식은 내가 따로 뭐 개념 정리를 좀 해줄까 하다가 그냥 11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로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113페이지에 이 6문제 정도가 부정방정식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시고 우리 531번하고 1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쭉 나갈게요. 일단은 이 18번 위쪽에다가 짤막하게 써주던가 아니면 너희들이 개념 정리하고 있는 노트 아니면 완솔의 어딘가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부정방정식 간결하게 개념 정리 한 번만 해볼게. 이 말 뜻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쫄면 안 돼요. 부정방정식은 어떤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느냐. 사실상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봐왔어. 중학교 2학년 때 봐. 이 부정, 안일 부자에 정할 정자, 정하지 못한다. 해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없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건 너무 많아서 무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해를 특정한 무한계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정이라는 말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해를 정하지 못한다. 너무 많아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좀 유치하지만 이렇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유한계의 해로 적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예시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겠죠. 그 간단한 예시를 한번 써보면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야. x 더하기 y는 3이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문자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일단 방정식이지.
근데 이 x랑 y 조합을 결정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무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한계의 결정된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겠는가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얘는 미지수의 개수가 연립방정식의 논리를 배웠으니까 이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사전적인 수학적인 정의는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많은 그런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부정방정식이고, 예를 들어 또 하나 써볼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고, 예를 들어서 x, y는 2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이것도 방정식인 거야.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죠. 얘도 지금 문자가 3개, 미지수가 3개인데 관계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x가 딱 얼마고요, y가 얼마고요, z가 얼마고요, 이렇게 유한계가 결정되지 않아요. 너무 많다는 얘기지. 너무 많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컨덕지는 너무 많아요. 얘 1, 2면서 z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또 2분의 1이고 4면서 대응하는 z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무수히 많은 x, y, z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부정방정식이 해가 너무 많아서. 자,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곁들여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럼 중학교 경우의 문제를 풀 때도 뭐 이런 부정방정식, 그때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 뿐인 거지, 너희들이 이런 식을 얼마든지 많이 봐왔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항상 여기에 뭔가 곁다리로 같이 조건이 있었을 거야. 조건. 부정방정식이 이제 풀리려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하니까 잠깐 좀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 풀리게끔 만약에 문제 출제를 했다면 반드시 숫자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이 있어야만 해요. 이게 뭐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숫자 조건은 예를 들어 x랑 y가 자연수입니다. 숫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숫자의 종류를. x랑 y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풀리지 않는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지만, 얘 x, y가 자연수다라는 숫자 조건이 만약에 덧붙는다면 x가 1, y가 2 또는 2, 1 이렇게 두 쌍의 해밖에 없는 거니까 유한계의 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너무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얘는 이따가 또 다른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다가 간단하면서 볼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 x에 대해서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라는 이 범위, 얘는 암묵적으로 그냥 이미 깔려 있는 거지. 실수의 제곱이 나온다. 0 이상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얘는 0 이상이다. 우리 2차식의 최대 최소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x자리에 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항상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얘기인지 너희들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어떤 x가 실수라고 할 때, x가 실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할 때 이 x에 대한 2차식을 보면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고요. 얘는 반드시 이 리미트 제한이 걸려있는 놈이지. 우리가 함수로 그래프로 분석을 해봐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최소 지점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지점은 1대인 거니까요. 1 집어넣으면 우리 얘는 최소값이 2에서 찍힌다니까 2 이상이다라는 걸 깔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2차식은 반드시 제한 범위를 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수조건과 관련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531번 하고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갈게. 자, 531번 보면 531번 차근차근 요거는 다 꼼꼼하게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부정방정식은 응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 정도 6문제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531번인데 유형별로 내가 또다시 문제의 실전적인 개념들도 한번 정리를 해줄게. 얘는 지금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너희들이 부정방정식이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캐치해야 돼. 여기다가 내가 볼 수 있는 눈 이런 거 안 적겠지만 문자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라는 건 등호 또는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문자들을 다 포함하면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x, y 값을 구체적인 유한계의 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너무 막강하지. 이렇게 되는 x, y 조합은 얼마든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 뒤쪽에 x랑 y가 정수라고 나와 있어. 정수 x, y. 너희들은 어디에다가 줄을 표시를 해야 될까? 당연히 정수 x, y에 밑줄을 치셔야 된다는 얘기야. 부정방정식이 나왔으면 빨리 얘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체크를 해야 돼. 정수 요건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실전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형태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xy 몇 x 몇 y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정방정식이고 정수 조건, 숫자 조건이 있으면서 우리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렇게 곱과 1차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부분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만든 말인데 뭐 일부만을 가지고 일부 인수분해 한 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 x-1이라고 적어볼게. 그 다음에 얘 y-2라고 적어볼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잘 생각을 해봐. xy와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y가 다 등장하게끔 하는 인수분해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식을 적은 거야. x 플러스 어쩌고 y 플러스 어쩌고.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x, y에 더하기 별표 x 더하기 세모 y 이런 식을 만약에 달아봤어. 부정방정식 문제인 거 확인을 했고 숫자 조건이 나왔고요. 그 들어가 있는 식에 이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x 더하기 세모 y 더하기 별표. 다시 그러면 x, y 등장하고 별표 x 등장하고 세모 y가 등장하는데 대신에 세모 곱하기 별표는 추가적으로 나온 거니까 마지막에 세모 곱하기 별표 곱하기 세모라고 하자. 별표 곱하기 세모 얘는 다시 한번 좀 빼주셔야 되겠지. 그럼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개의 항을 보고서 x-1, y-2를 만들어냈고 불필요하게 이만큼이 추가됐으니까 다시 2를 빼줘야 이 세 개의 항을 똑같이 표현한 식이 될 건데 마이너스 3이 원래 추가로 더 있었으니까 요거까지 딱 써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지금 식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꾸는 거지. 그럼 우리가 x-1 y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얘네 둘의 곱이 5다. 즉 정수와 정수의 곱셈의 결과가 정수다라는 그 식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방법론을 적용하는 거죠. 이제 x랑 y가 정수니까 1을 뺀 것도 당연히 정수가 될 거고 2를 뺀 것도 당연히 정수가 되면서 우리는 정수 곱하기 정수가 5가 되는 그 조합들을 다 찾아내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지. 뭐뭐 있어? 정수 2개 곱해서 5 되는 조합. 5, 1, 1, 5 이것만 있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래서 내가 지금 네 가지 순서상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무리 해볼게. 여기다 한 번만 더 써보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이 문제를 가져가면 좋겠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숫자 조건이라는 건 자연수다, 정수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야.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수, 정수가 핵심 내용인 거거든. 여기에 그러면 자연수, 정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데 내가 이걸 두 개를 왜 다시 한번 써주냐?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엄밀하게 구분을 좀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랑 y랑 자연수입니다 라고 나온 문제랑 x랑 y가 정수입니다 라고 나온 문제는 당연히 문제의 유형은 똑같지만 이 분석의 가지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얘는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고 정수인 건 확실하고, 얘도 자연수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고 정수라고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써야 돼. 자연수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정수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안 놓치지. 여기 5하고 1도 있고 1하고 5도 있고 정수랑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겠구나 라는 걸 놓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4개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y인 거니까요. 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적어요. x, y 오른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슬래시 집어넣고 이제 x, y 이렇다면 x가 얼마였어? 6이었다는 얘기야. x-1이 5였으니까. 그다음 y-1이 1이었으니까 이때 대응하는 y 값이 2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 5였다면 하나하나 더한 게 x, y인 거니까 이때는 2, 6이었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4, 0이었다는 얘기고, 이때는 0하고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쌍이 나온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 몇 쌍을 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쌍 정답, 이렇게 한 쌍 정답, 이렇게 한 쌍 정답, 이렇게 한 쌍 정답.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 4개라는 거는 유한계예요. 유한계.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4개다. 개수가 4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맨 처음에 부정방정식이어서 풀리지 않았어. 무한계의 조합이 가능했지만 결국엔 얘도 이 숫자 조건이 입혀지면서 무한계의 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잘 이해해 보시고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요. 이 531번에다가 요거 같이 적어놔야 돼.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해줄 거니까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론인 거죠. xy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 꼴이 나온 그런 숫자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이다. x 더하기 세모, y 더하기 별표도 인수분해 하듯이 인수분해를 하듯이 인수분해 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하듯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잠깐만.